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요즘 이제 여드름 흉터 치료에, 여드름 흉터랑 모공 치료에 이제 사용이 돼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주베룩, 뭐, 레니스나 스컬트라, 이런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을 가진 그 주사 약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스컬트라는 그 볼륨 리프팅에 사용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꺼진 경우, 이렇게. 여기를 볼살을 채워 올리는 쪽으로 또는 또 볼륨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여기 지방이 좀 꺼져서 이렇게 되면은 거기를 통통하게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돼서 소위 이제 별명이 콜라겐 필러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렸죠. 왜냐하면 필러는 볼륨에 주사볼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꺼지는데, 얘는 오히려 거꾸로 주사 들어가면 아무 변화가 없다가 서서히 차오르는, 효과도 오래 가고 뭐 모양도 자연스럽고 좋은데, 단점은 이제 뭐 그래뉼로마라든지 아니면 뭐 딱딱하게 살이 잡힌다는 듯 뭐 그런 부작용 때문에 조금 이제 필러와 스컬트라의 이제 그 선택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런 폴리락틱 애시드, 피부 안에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이 진피보다 더 밑에 지방층에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이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을 최근에는 여드름 흉터, 모공 치료에도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게 워낙 이게 새로운 개념이고, 근데 또 많이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한번 할게요. 이 폴리락틱 애시드는 원래는 얘네들이 피부 안에서 들어가서 H2O, 그러니까 CO2 가스와 워터, H2O로 대사가 돼요. 그러면 녹으면서 서서히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 대사가 되면서 얘네들이 콜라겐을 자극시켜줘요. 그래서 빌드업 콜라겐 오버 타임, 천천히, 그래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폴리락틱 애시드가 콜라겐을 자극해서 서서히 살을 차오르게 만드는 거죠. 2004년에 FDA에서 안면부 지방 감소에 의한 변화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사제로 허가가 났어요. 2004년 FDA 허가가 났으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상당히 나름 상당히 오래된 치료제고, 그 사이의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뉼로마나 이렇게 살이 딱딱해지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보고됐었는데, 점점 그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공유되고 해서 거의 부작용 없이 요즘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이제 단점은 이제 단가가 워낙 비싸서 시술비가 비싸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폴리락틱 애시드가 2004년에 허가 난 게 아니라 피부 안쪽에서 볼륨을 채워 올리는 쪽에 허가가 난 거고, 그 이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플레이트, 뭐냐면 왜 정형외과 수술할 때 이제 그 뼈가 부러졌을 때 그걸 고정시켜 주는 거, 성형외과 수술할 때 고정시켜 주는 플레이트 또는 스크루, 나사, 또는 뼈 안쪽에 어떤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이제 삽입해서 고정시켜 주는 이런 용도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됐어요, 인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성분 물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4년에 그러니까 볼륨을 채워주는 항노화 쪽 치료에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감소에 의한 그런 변화를 보충해주는 목적으로 2004년 FDA 허가가 난 물질이고,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새로운 시술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성분을 우리 인체 피부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약제를 모공이나 흉터 치료에 사용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도 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이 걱정을 안 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으세요. 자, 이게 맨 처음에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이게 스컬트라 나왔을 때 이제 논문에 나왔던 사진인데, 이분이 여기 수염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에이즈 환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에이즈 환자분들이 오래되면 이게 점점 그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지방이 감소되면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볼살이 쭉 꺼져요. 그래서 사실 이 스컬트라가 정말 항노화 쪽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이런 에이즈 환자분들이 옛날에 굉장히 점점 많아졌을 때 볼살이 꺼지고 너무 외모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이 환자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돼서 이건 그러면 피부 안에다 이렇게 지방에다 넣었더니 살이 통통 잘 차오르네 하면서 연구돼서 제품화가 된 게 사실 에이즈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에이즈 환자분들이 이게 지방이 빠지면서 볼살이 쭉 빠지면서 생긴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꼭 에이즈 환자분한테 쓸 필요가 뭐 있어?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 다 처지고 볼살 꺼지는데 그럼 나이 든 사람한테도 쓰자 해서 이제 항노화 치료의 대명사가 됐지만 맨 처음 시작은 이제 에이즈 환자분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게 히스토리가 있고요. 근데 얘를 이 폴리락틱 애시드는 L타입과 D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L타입, D타입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좀 알아보면 이 L타입이 대표적인 게 이제 스컬트라, 너무 잘 유명한 이 스컬트라예요. 그래서 L타입과 D타입을 좀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풀면 이렇게 막 복잡한데 심플하게는 L타입이 매운맛, D타입이 순한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도 짱짱하고 부작용 위험도 있고 하지만 D타입은 효과는 좀 약하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이런 정도 그런 개념으로 L타입은 매운맛, D타입은 순한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타입이 대표적인 게 스컬트라고 입자가 크고 불규칙해요. 그래서 매운맛이 되겠죠. 피부 안에 들어가면 그게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입자가 크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피 또는 상부 피하층에 직접 주사는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딱딱하게 살이 차요. 그 위층에 얕게 주사를 하면. 그래서 얘는 주로 깊은 지방층에 볼륨을 채워 올리는데 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볼살이 이렇게 꺼졌을 때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 얘를 그 흉터 치료에 이용할 때면 피부 표면에 쓸 때는 주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정말 딱딱한 살이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아주 극소량을 스며들게 만드는 정도로만 이용이 돼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컬트라를 너무 얕게 주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딱한 살이 차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입가 주름에 치료했는데 이렇게 딱딱한 살이 차올라 버린 거고 여기도 이런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얕게 주사를 했더니 이렇게 딱딱하게 차오른 거고 눈 밑 주름도 마찬가지. 그래서 얕은 층으로 주사되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컬트라는 여기서 못 쓰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 흉터 치료에 이용할 때는 진피 흉터 치료를 위해서는 이렇게 니들로 미세하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놓고 그냥 스며들기만 만드는 거예요. 주사를 넣게 되면 딱딱한 살이 차오르는데 스며들게만 해서 아주 소량만 집어넣는 거죠. 극소량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자, D타입은 순한 맛인데 얘는 그냥 주사를 해도 돼요. 그래서 막 아까 보여드린 스컬트라처럼 이렇게 딱딱한 살을 막 채올리지는 않아요. 얕은 층에 주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드름 흉터나 주름 치료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얘는 혹시 딱딱한 살이 생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져요. 그 스컬트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잘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얘는 순한 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타입보다 조직 안에서 분해가 좀 빠르고 안전하게 진피나 상부 피하층의 주사를 이용해서 직접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대표적 상품명이 주베루, 레니스나 에스테필 이런 제품들이 D타입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광학 현미경으로 한 1000배를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현미경 갖고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주베룩은 이렇게 조그맣고 동글동글해요. 그거보다 조금 큰 게 레니스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쪽이 순한 맛의 D타입, 이쪽은 매운맛의 L타입. 스컬트라는 이렇게 입자도 크고 빼쭉빼쭉해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도 강하고 부작용도 강하고 뭔가 쨍하고 얘네들은 쏙 마일드하죠. 그냥 쉽게 순한 맛 정말 여기는 순한 맛 여기는 매운맛 그래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무식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피부 그 밑에 지방 밑에 근육인데요. 이 스컬트라는 지방층 아래쪽 깊은 쪽에다 주사를 해서 여기서 볼륨을 채워 올릴 때 사용은 되고요. 스컬트라를 이렇게 위층에다가 얕은 층에다 주사를 하면 아까처럼 딱딱한 살이 차여서 안 돼요.
한데 주베룩이나 레니스나는 D타입, 이 순한맛 PLA 폴리락틱 애시드는 이 위층 지방층이나 그러니까 진피층,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해도 문제없이 흉터를 채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하는 레이어는 이렇고, 근데 스컬트라는 여기를 스며들게 해서 만들 수는 있죠. 스며들게 만들어서 이 표층에서 어떤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순한 맛을 스며들게 하면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너무 효과가 미약하죠. 얘는 원래 센 놈이니까 그냥 매운맛은 센 놈이니까 그냥 스며들게만 해도 효과가 있고, 그쵸? 얘네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고 직접 깊은 층에, 그러니까 진피층에 직접 주사를 하면 효과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술할 때 주사를 이용해서 이 표층에다가 정확하게 찔러갖고 그 약을 딱 집어넣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면 하는데 그 많은 흉터를 그렇게 하면 아마 좀 약간 거짓말 못해서 3박 4일 걸릴 거예요. 하나씩 정말 얕은 층에 포 뜨듯이 짧게 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개 주사를 하게 되면은 하부 진피층이나 하부 진피층 농도가 쉽지 않아. 대부분 진피층이랑 지방층 그 경계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정말 진피를 정확하게 찌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식의 그 시술 니들 RF로 쫙 반 니들로 귀를 열어놓고 스컬트라를 스며들게 만들어서 표층을 치료를 하고, 그거보다 밑에는 주베룩이나 레니스나 같은 순한맛 PLA를 이용해서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층과 위층을 다 같이 치료할 수가 있죠. 여기는 물론 스며들게 만들 수 있지만 얘네들을 스며들게 만들면 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요 깊은 요 층은 이 스컬트라를 넣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절충을 해서 요 아래층은 주사를 놓고 위에는 스며들게 만들어서 전체를 다 치료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갖고 나올 건데, 미라젯이라는 또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이 주베룩이나 레니스를 표층에 쫙 깔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전반적인 개괄적으로는 이 매운맛 L타입은 스며들게 만들어서 위층을 공략하고, 순한맛 D타입을 직접 주사를 넣어서 아래층을 공략해서 전층을 다 치료하는 게 치료의 요즘 흉터 치료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공 치료도 마찬가지고 주름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훨씬 더 깊은 층에 볼륨을 쫙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여기보다 깊은 층에 여기에 해당하는 스컬트라를 또 여기다가는 주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층 스며들게 스컬트라, 중간에 주베룩 레니스나 주사 넣고, 훨씬 밑에는 스컬트란을 이용해서 볼륨을 더 채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깊은 층은 레니스나를 써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애들은 맨 밑에, 그 다음에 또 스며들게 만들고 주사를 넣어서 중간층 이렇게 전층을 다 요즘은 이렇게 폴리락틱 애시드로 치료를 하게 되면 레이저로만 했던 것보다 결과가 너무 좋아요. 왜냐? 레이저로 해서 이 하부 진피나 상부 그러니까 지방층까지 레이저로 여기까지 레이저 빛이 통과해서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위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에너지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레이저가 닿지 않는 부위까지 막 들어올려가면서 콜라겐을 자극시켜서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의 약물을 정말 같이 사용하는 레이저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의 결과 차이는 레이저만 달랑 하나만 했을 때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레이저를 지금 이 시술에다가 복합해서 같이 양념처럼 믹스해서 같이 써줄 수도 있고, 이 폴리락틱 애시드를 이용한 매운맛, 순한맛을 이용해서 전층을 다 공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치료가 같이 보강돼서 뭔가가 치료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피코든 프락셀이든 어떤 레이저도 상관없어요. 모든 레이저 하나만 달랑 단독으로 하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베룩, 레니스나 스컬트라 이런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 시술 영상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치료가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